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아프간을 탈출한 현지인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또 앞으로 불거진 난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숙제가 많습니다.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차량법인 안녕하십니까? 피난처 이호택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요. 적어도 한국을 도운 사람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수송 소식 듣고서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난민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9.11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로 2011년 아랍의 봄, 그리고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우리가 두 번째 맞는 대량 난민 사태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민 계속해서 돕고 계신데 대표님 실제로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 석대 투입하기라고 이런 결정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요. 네. 또 마침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자마자 탈레반이 더 이상 그 자국 고급 인력의 탈출을 막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고요. 네. 이러한 성공적인 타이밍에 맞는 그런 수행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전체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분들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음.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송기가 잠시 뒤에 뜰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수송기가 떴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안심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겠지만 잘 뜨겠죠? 네, 네. 뜨기를 기대합니다. 네, 워낙 현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잘 들어올 거라고 믿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아프간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프간인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탈레반이 점령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이죠. 네, 국내에 이제 400여 명 정도 아프가니스탄 네. 분들이 있는데요. 가족으로부터 SNS를 통해서 계속 현지 소식을 이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무서워서 외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현지랑 좀 연락이 된다고 하던가요? 네, 대부분 다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도 그래도 연락 자체가 잘 안 되거나 그러진 않나 보군요. 네, 난민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것이 이 연락 채널입니다. 그래서 네. 휴대폰을 통해서 계속 연락은 주고받고 뭐 있습니다. 주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전화나 이런 것들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왓츠앱을 통해서 대부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SNS입니다. 네, 그래도 연락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래 420명 정도가 올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오늘 최종적으로 들은 숫자가 391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항까지는 자력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와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분들이 혹시나 못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공항에 500m를 진출하는데 24시간이 걸렸대요. 네. 물론 우리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버스가 나가서 데려왔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이렇게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리고 일부 지금 오시지 못한 분들은 사실은 이미 다른 나라로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100%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타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는 인접 국가로 이미 탈출을 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네, 사실은 뭐 예컨대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될 분들이 네. 비자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이미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통상 어떻습니까?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기까지 어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난민들이 국경을 넘고 또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건 그런 위험한 모험이죠. 네. 특별히 뒤에서 이 탈레반이나 북한과 같은 그런 아주 혹독한 그런 박해자들이 쫓아오고 있는 경우에
탈출하는 일은 정말로 긴장이 넘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예. 구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네. 생명의 위협을 내놓고 이렇게 국경에서 일하게 됩니다. 네. 일단 정상적으로 국내에 오늘 군 수송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과연 어디서 어떤 신분으로 생활을 하게 될지도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특별 공로자라고 외교부가 밝혔거든요. 난민과 특별 공로자는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둘 다 장기 체류가 허용이 되는 그러한 F2 계열의 비자인데요. 난민은 국민과 돌아갈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민과 유사한 그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특별 공로자도 결국 F2 계열의 비자를 받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이 국민과 유사한 그런 지위를 받을지 그 부분은 조금 아마 특별 공로자가 난민보다 처우가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난민 같은 경우는 또 가족 결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특별 공로자는 본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군 수송기에 가족분들 단위로 좀 상당히 많이 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네, 만약에 비자를 개인에게만 내준다면 당연히 가족을 두고 혼자 올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모두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380명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족 단위로 되어 있어서 네. 한 50가족이나 70가족 정도 가족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가족분들이 다 같이 오늘 군 수송기를 타고 국내에 내일쯤 입국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사실 일각에서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프간인 수용했다가 혹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테러가 좀 빈번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이달 말까지 탈레반 측에서도 나갈 사람은 나가라라고 했고 네,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나간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보복은 뭐 일단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난민에 대한 보호는 탈레반을 포함해서 모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약속이고 또 법이고 관습이기 때문에 이건 인권 네. 문제이다라는 두 번째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뭐 탈레반이 위협한다고 해서 그 위협에 굴복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일단은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이제 입국하게 되십니다만 이후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굳이 난민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비슷한 F2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체류를 하면 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한 보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굳이 난민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올해 그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해서 인정받은 비율이 0.5%에 불과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난민 신청에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적인 합의죠. 국민적으로 아직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경험도 적고 또 네. 수용성도 적어서 그 결과 난민 결정하시는 법무부 직원이나 법원에서도 국민적인 의식을 반영을 하고 보수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양한 논의를 해서 우려할 점들은 또 고치고 또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해서 난민에 대한 수용에 국민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우리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하게 되면 391명이 내일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송이 완료된 이후에 어떤 점이 좀 우려가 되시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난번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때 일어났었던 그 극렬하고 또 소모적인 그런 난민에 관한 논쟁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그 일이고
지난번 논란을 통해서 우리 사회 주류가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난민들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입장을 확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건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